네, 오늘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밤이 늦었죠. 예, 얼른 촬영을 해야죠. 오늘은 제가 제 채널의 구독자나 시청자를 보니까 노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5세 이상, 65세 이상 정말 많고, 원래는 이게 한 35세 이상, 25세 이상 뭐 이 젊은 좀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건강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회수가 좋은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주로 이제 관심이 많은 게 노년의 성생활, 노년의 건강, 뭐 채식이 좋은가요? 커피가 건강에 좋은가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노년 분들한테 그래서 좀 정보를 더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노년의 성생활을 한 30부작으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부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년의 성생활하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 다음에 어떤 섹슈얼 라이프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뤘다면, 오늘은 노년에서 과연 섹슈얼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섹슈얼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성적 만족도와 성적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이 젊은이들과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뭐 대표적이죠. 발기부전이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을 위해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년의 활기찬 성생활은 100세 시대 화두니까 발기부전 치료를 숨기면 안 된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년의 건강한 성생활법. 뭐 이런 뉴스들이 있죠. 예, 뭐 여성분들은 발기부전이 아니라 주로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해서 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골반장기들이. 뭐 그런 걸 다뤘는데 뉴스 기사를 안 갖고 왔고, 우선 좀 요거부터 볼게요. 오늘 주제 얘기했죠. 2019년에 출판된 거고, 요거는 이제 4개 국가, 유럽의 4개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이렇게 4개 국가에서 성적 섹슈얼 액티비티랑 섹슈얼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성적 활동과 성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노인분들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표가 4개예요. 중요한 표가. 근데 남자 여자로 나눴고 섹슈얼 액티비티랑 섹슈얼 만족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섹슈얼 액티비티 쪽을 먼저 보면 남자에서 섹슈얼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노인분들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60에서 64세, 65에서 69세, 70에서 75세. 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뭐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거 통계적 의도를 지금 여기 설명하기 너무 노인분들 많이 보실 텐데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죠. 성적 액티비티가, 섹슈얼 액티비티가 지금 줄어들어요. 나이 들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도 있고, 이런 건 유의한데 이런 건 유의하지 않거든요. 실내 공간이 1을 포함하지 않아야 유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함하잖아요. 근데 전반적 이렇게 트렌드가 아무래도 줄어들죠. 이 별은 무시해도 돼요. 이 별은 바이베리트, 그러니까 2개 보정 안 하고 혼란 변수를 한 거고, 비교한 거고, 요 AOR, 어저스티드 오즈 레이쇼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더 안 한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섹슈얼 액티비티가 활발하네요. 터셔리 스쿨까지 나오면. 예. 그래서 터셔리 스쿨이 아마 대학일 거예요. 예. 고등학교인가요? 예. 하여튼간 더 많이 교육받으면 더 섹슈얼 액티비티가 활발한 거죠.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죠. 그 다음에 시골 거주자보다 도시 거주자가 많이 하네요. 예, 섹슈얼 액티비티가 활발하네요. 근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네요. 또 다 실내관이 넓어서. 그러니까 좀 유의한 게 뭐 각 국가별로 나누는 건 뺍시다. 그냥 전반적으로 나이 들면은 적게 하고, 교육 많이 받으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골보다 도시가 많이 하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인 경우가 있고 파트너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인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훨씬 많았죠. 다 통계적으로 다 유의했죠. 요거 하나 빼고. 포르투갈은 뭐 배우자가 아닌 관계도 좀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은퇴를 안 하면은 압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훨씬 섹슈얼 액티비티가 크죠. 아, 은퇴를 평생 안 해야겠다.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교회에 얼마나 참석하느냐. 이 교회 성당 포함이에요. 철치라고 하면은 이제 성당도 포함이 됩니다. 서양 논문에서는. 이건 뭐 다 유의하지 않았는데, 덴마크에서만 좀 유의했는데, 많이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이 많이 했다는 건데 통계적으로 뭐 그다지 유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이 많이 들면 많이 안 하고 남자는 터셔리 스쿨까지 교육 많이 받으면 많이 하고 도시에 살면 좀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파트너랑 같이 하는 게 훨씬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했고 파트너랑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정해진 파트너가 있는 거죠 배우자가. 그 다음에 은퇴를 안 하면 더 많이 했죠 남자는.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나이 들면 확실히 적게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했네요. 남자보다 더 크네요 그 상승폭이. 예 그리고 도시에 살면 많이 했는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랑 같이 그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컸어요 그 오즈 레이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 비교했을 때 파트너와 함께 살 때, 그러니까 내 배우자랑 함께 살 때 섹슈얼 액티비티가 훨씬 컸다는 거죠. 그 비교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파트너가 아니어도 좀 액티비티가 높을 수 있는데 할머니들은 파트너랑 같이 살면은 액티비티가 높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퇴를 안 하면 역시 할머니들도 더 높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교회 참석도는. 예, 그래서 할머니들도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나이 많으면 적게 하고 교육 많이 받으면 많이 하고 시골보다 도시가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파트너랑 같이 살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은퇴 안 하면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성적 만족도 남자에서 성적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성적 만족도가 줄어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다 유의하지 않은데 딱 유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성분들에게 성적 만족도는 파트너랑 같이 이제 관계를 할 때 훨씬 큽니다. 파트너가 아닌 사람보다. 그러니까 배우자겠죠, 배우자.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아주 강력히 위했고, 그 다음에 한 나라 포르투갈에서만 은퇴를 안 한 경우 확실히 성적 그게 높았어요. 그 성적 만족도가. 그러니까 성적 만족도가 남성분들 할아버지분들에게서는 배우자랑 같이 그 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통계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보다. 그 다음에 은퇴를 안 하면 포르투갈에서만 높았죠. 성적 만족도가. 만족도랑은 상관없었나 봐요. 그 리타이어 그 은퇴한 거는.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게서는 지금 보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배우자랑 같이 관계를 하는 게 훨씬 성적 만족도가 크죠. 그 할머니 분들도.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만 역시 그 성적 만족도가 컸어요. 은퇴를 안 하는 경우에. 교회 참석도는 별로 의미 없었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 나눠서 노인분들에게서 어떤 경우에 섹슈얼 액티비티가 큰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섹슈얼 세티스팩션 만족도가 큰지 요걸 봤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예,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스웨덴의 4개의 벌스 코호트 시간별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코호트를 나눠서 요거의 그 섹슈얼 액티비티 결정 인자를 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연구는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만 봤네요. 표 하나만 보죠. 표 2개만. 요거죠. 핵심표는 70세 이상인 분들, 근데 디멘치아, 그러니까 치매 없고 이런 분들, 건강한 분들에서 섹슈얼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그 인자가 뭐냐, 성적 활동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 95% 신뢰 구간이 1 포함하지 않는 거만 보죠. 일단 섹슈얼리티 자체에 대해 포지티브, 긍정적인 그 태도를 갖고 있거나 20살 이전에 섹스를 했거나 섹슈얼리 데뷔를 했거나 그러면 높았죠. 그 다음에 파트너와 베리 해피 릴레이션십, 매우 행복한 관계를 갖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파트너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파트너를 갖고 있으면 확실히 섹스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나는 건강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은 1.57배 많이 했고 57%.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레이팅을 매겼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다면 2배 많이 했대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6배 정도 많이 했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혼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잠자는 거에 만족을 해야 많이 했네요. Satisfied with sleep. 그 다음에
알코올을 주 3회 이상 많이 마시면 많이 했네요. 1.33배 33% 많이 했네요. 이거 의외인데요. 예. 알코올은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예. 이건 뭐 나중에 또 제가 다뤄볼 겁니다. 알코올의 건강 영향은. 그다음에 요거는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뭐 아까는 뭉뚱그려서 봤고 섹슈얼리 액티브한 그룹인데 그 71년부터 77년 코호트 그 사이에 출생한 사람, 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 요건 남자 여자, 요거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경우, 결혼 안 했는데 동거하는 경우, 같이 사는 경우. 그래서 보면은 역시 이제 섹슈얼리 그 좀 일찍 태어나신 분, 71년에서 77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도 비슷했어요. 근데 변화하는 것만 보면 92년에서 2001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랑 비교해 보면 오즈 레이쇼가 확 줄어들었죠. 그 성적 섹스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71년에서 77년 사이에는 섹슈얼리 액티브한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요새 세대는 그거가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아마 시대 차이겠죠. 그다음에 20에서 30대의 섹슈얼 디자이어가 엄청 컸다. 성적 욕구가. 그러면 컸는데 이 시기에 71년에서 77년에는 성적 액티비티가 요새는 또 아니죠. 그럼 요새는 도대체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매기기에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매긴 경우는 높았네요. 그거 하나 살아남았죠. 나머지는 여기는 엄청 많은데 71년, 77년 사이 태어나신 분들은 뭐 파트너가 3살 이상 나이가 어린 경우도 엄청 활발했고, 그다음에 BMI가 25 넘는 과체중인 경우도 엄청 활발했고, 그다음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거나 인터뷰어가 좋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한 2배, 3배 높았고 성적 액티비티가. 그다음에 잠자는 거에 만족해도 높았는데 요새 세대는 그런 거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냥 인터뷰어가 매기기에 이 사람 건강 정신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신 건강이 높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 여자 나눠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섹스에 대해 좋은 포지티브 애티튜드를 가지는 게 19배나 높았어요. 성적 액티비티가. 여자는 3.99배밖에 안 되죠. 근데 물론 둘 다 통계적으로 위했어요. 그다음에 남자는 20에서 30대의 섹슈얼 디자이어가 엄청 크면 욕구가 1.9배 통계적으로 위했는데 여자는 통계적으로 위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파트너가 3살 이상 어린 경우에 여성은, 그러니까 남자가 연한 거죠. 1.84배 많이 했는데 섹슈얼 액티비티를 남자는 별 영향이 없었죠. 연상이냐 연하냐 이런 게 뭐 3살 이상 연하냐 아니냐가. 그다음에 같이 사는 경우에 결혼해서 여자가 엄청 컸죠. 근데 남자는 12배. 근데 남자는 2배밖에 안 됐죠. 여성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년 여성분들한테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섹슈얼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엄청나게 강한 요소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하고 사는 거, 동거하고 사는 건데 요 차이를 좀 보면 동거하는 경우에는 섹슈얼리 데뷔를, 그러니까 첫 관계를 20세 이전에 가진 경우에 섹슈얼리 엄청 액티브했고, 그 다음에 프리메리탈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섹슈얼리 액티브했고 동거하는 커플은, 결혼한 커플은 영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건 둘 다 섹슈얼리 액티브한 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 잠자는 거에 만족하는 경우는 동거하는 경우는 3배, 3.6배나 많이 했는데 섹스를. 근데 그 잠자는 거에 만족하는 거에 결혼한 커플은 영향을 안 미쳤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0세 이상의 섹슈얼 액티비티를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걸로 본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또 한 번 정리해 본다고 하는 거야. 다 합쳐서 남자 여자 안 나누고 그냥 싸그리 다 합쳐서 뭐 아까 여기서 봤는데 요거랑 조금 달라요, 통계 방법이.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섹스에 대해 포지티브 애티튜드를 가진 경우 7.48배, 1.6배 섹슈얼리 데뷔가 20세 이전인 경우 1.6배 섹슈얼 액티비티가. 그리고 뷰어가 이 사람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요라고 하면 1.86배,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경우, 동거하는 경우보다 한 6.35배, 그 다음에 22년에서 30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가 1.42배 더 높았네요. 다른 기간에 태어난 사람보다. 결론적으로 뭐 요 테이블은 뭐 중복인 것 같고 요 두 개 테이블이 중요하네요, 결국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섹슈얼이 액티브한지 70세 이상인 분들이 그거를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논문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는 이제 섹슈얼 액티비티랑 섹슈얼 세티스팩션 만족도를 어떤 경우에 나이 들면 줄어들고 교육 많이 받으면 늘어나고 도시 살면 늘어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파트너가 결혼한 배우자면 그러니까 배우자면 하여튼간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은퇴를 안 한 경우에 많이 했고 예, 은퇴하지 말아야겠네요. 예, 아마 저희 세대 은퇴 못할 것 같은데 즐겁게 일해야겠습니다. 저도 은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유튜브 하고 계속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여성분들 할머니분들도 비슷했고 다만 파트너가 배우자인 게 엄청나게 중요했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만족도인데 만족도가 배우자랑 같이 하냐가 엄청 중요했고 남자분들도 할머니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둘 다 공이 중요했고 포르투갈에서만 은퇴 안 한 경우에 성적 만족도가 높았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그 스웨덴에서 본 건데 예, 뭐 섹스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갖고 있거나 20살 이전에 섹스로 데뷔를 했거나 섹슈얼계 관계가 행복하거나 파트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거나 인터뷰어가 좋다고 평가했거나 그 다음에 잠자는 거에 만족했거나 뭐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신 경우에 섹슈얼 액티브했고 이게 술은 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쭉 나눠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걸 봤죠. 남자 여자 뭐 21년에서 71년에서 77년생, 92년에서 2001년생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경우나 동거하는 경우를 비교해봤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한 30부작을 기획하고 있어요. 30부도 넘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주제가 많은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섹슈얼 노년기에서 섹슈얼 라이프랑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받고 이번 주에는 오늘은 이제 노년기에서 섹슈얼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노인분들에게서 70세 이상인 분들에게서 뭐 그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간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렇게 비슷한 시리즈를 두 개를 올리니까 예, 많이들 시청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